둥둥. 네, 드디어 SPA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터디맵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자, 보세요. 짠. 기존하고 다르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뭐 배우고 이게 아니라 이제 셋 중에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가 2019년 1월 23일이거든요. 아마 1년 후에는 또 다른 SPA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 또 달라져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귤러, 리액트, 뷰 요 세 가지예요. 네. 이 중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다 하고 싶어?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좀 모바일 앱을 같이 만들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요 리액트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좀 프로그래밍 실력이 조금 왠지 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쉽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뷰를 하는 겁니다. 뷰. 근데 나는 좀 짜임새 있게 뭐랄까 MVC 프레임워크가 다 있는 MVC 기능이 모두 다 있는 그럼 좀 튼튼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앵귤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참고로 앵귤러는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모두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른 리액트나 앵귤러나 이런 거는 이 스토어라는 개념이 내부에 직접 들어있지 않고 보조 형태로 빠져 있어요. 그걸 추가해서 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앵귤러는 이게 단위가 엄청 커요. 네. 그리고 구글바, 일종의 구글바, 구글이면 모든 게 좋아 그런 분들이면 앵귤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셋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거에 맞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예,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하냐? 이걸 선택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에 오기 전까지 뭘 하셔야 되냐? 틈틈이 기획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미리 여러분이 기획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세워 놓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요 셋 중에 이제 거기에 맞는 애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 선택하기 힘들다? 그럼 저랑 같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저희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초반에 사용했었던 건 앵귤러였어요. 그때 4.0대고 아마 지금 6.0대인가 7.0대인가 길 겁니다. 그래서 앵귤러를 사용을 하다가 이게 너무 저희 거랑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뷰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이런 형태로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아마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때쯤 되면, 모르겠어요. 요 셋 중에 제가 즐겨 쓰는 프레임워크로 아마 하게 될 텐데, 또는 시간이 되면, 여력이 되면, 요 세 개를 모두 하나씩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가서 보고, 아마 우선으로 지금 생각은 요 뷰 기반으로 SPA를 하는 걸 우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요거를 일단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빵빵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즐겨 쓸 때 이제 풀어야 되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이 SPA 프레임워크 요 세 개 말고 또 다른 프레임워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행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개념이 거의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들은 모두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냐면요. 데이터 바인딩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템플릿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바인딩이라면 예를 들어 jQuery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바인딩을 해줘야, 아니, 다 매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게시판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li를 다다다다다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개발자가.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은요, 그냥 데이터만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싹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삭제를 하잖아요. jQuery를 이용하면 jQuery를 이용해서는 그 하나 여러분이 삭제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데이터 배열에서 하나 삭제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화면까지 바뀌어요. 이런 게 기본적인 데이터 바인딩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모두 거의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 잡고 일단 마스터를 한 후에 딴 거 보면 껌이라는 거죠. 네, 일반 언어 하는 것처럼 뭐 C샵의 변수나 자바의 변수나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나 다 똑같거든요. 개념은 문법만 다르지. 이 역시 문법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하나를 정해서 하신 후에 보시면 아주 쉽다라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리액트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JSX라는 애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모두 다 동일한데요. 이제는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 발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기본 레이아웃이 있어요. 앱으로 시작해서 그 앱에다가 컴포넌트 넣고 쪼개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컴포넌트의 개념이 뭐냐? 바로 클래스고 상속을 받아 쓰고 인터페이스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프로퍼티, 메소드 뭐 이렇게 들어가고 겟터나 이런 것들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문법은 기본을 알아야지 이 리액트나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뻔한 게 이제 스타일 입히는 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의 데이터 연동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리액트에 대한 기본이 끝났다. 그러면 리액트는 UI를 기본으로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는 UI 프레임워크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타리얼 UI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트스트랩 UI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액트 언어로 된 잘못 말했네요. 리액트 언어가 아니라 리액트 문법으로 된, 즉 리액트 컴포넌트 스타일로 된 부트스트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부트스트랩은 그냥 마크업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탭 메뉴나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화 되어 있는 거예요. 리액트 기반으로. 그래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그 UI 프레임워크들이 있으니까요. 이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통신을 하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스토어 라이브러리, 이것도 이제 다양합니다. 그때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플럭스 있고 리덕스 있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마스터하고 이런 스토어나 데이터 연동 처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끝났다. 포폴 삼아 이제 SPA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아마 요 기본적인 간단한 걸 하고 뭐 쇼핑몰 그 UI, 그 다음에 모바일도 그 반응형 그런 것들을 아마 하게 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뷰도 동일합니다. 뷰도
이제 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디렉티브가 있어요. 뭐 폰문 반복문 처리하는 그런 템플릿 문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기본 바인딩 문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액트도 그 컴포넌트 간의 연동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리액트도 아니 뷰도 동일하거든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커스텀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드냐, 커스텀 디렉티브는 어떻게 만드냐, 커스텀 플러그인은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UI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엘리먼트 U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기본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저기서 살짝 안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자잖아요. 솔직히 이거 디자인 잼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UI 프레임워크들은 디자인 안 입혀도 그냥 깔끔해. 그냥 이거만 쓰면 돼.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면 이뻐. 예, 그래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 맞는 UI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UI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뷰, 리액트, 앵귤러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탭 메뉴 있고 뭐 슬라이더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기본 이 반응형 레이아웃 제공하고요.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트스트랩 개념을 이해하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쉽게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습니다. 이제 서버 데이터의 연동을 어떻게 할 거냐, HTTP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스토어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SPA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뭐 스토어 뷰엑스나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뷰 기반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앵귤러를 하게 된다. 앵귤러도 이제 뻔합니다. 하지만 앵귤러는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조금 많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 라우터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리액트도 라우터 있고 뷰도 라우터 있고, 그 다음에 앵귤러도 라우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앵귤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디렉티브,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앵귤러는 제가 말했잖아요. 스토어 개념이 내부에 들어있어서 서비스, 모듈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파이프 이런 것도 앵귤러만 있는 게 아니라 리액트, 뷰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념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구현하는 문법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앵귤러 기초 3라고 되어 있는데 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폼도 뻔합니다. 폼도 리액트, 앵귤러, 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밸리데이션 처리예요. 예를 들어 10을 입력했는데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 10을 입력했어. 그러면 이거 잘못 입력했어요 라고 기본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본 SPA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용자 디렉티브 만들고 사용자 파이프 만들고 컴포넌트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UI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데 UI는 메테리얼 UI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앵귤러는. 네, 왜냐면 메테리얼 UI가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거 안 쓰셔도 돼요. 부트스트랩용 앵귤러 UI가 있어요. 또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연동을 하게 되는데 앵귤러는 RxJS라고 있습니다. MS 쪽에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요 내용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리액트나 뷰, 물론 RxJS가 기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 쓸 수도 있지만 뷰나 리액트는 대부분 프라미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앵귤러는 프라미스 플러스 RxJS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기본 샘플들마다 RxJS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뻔합니다. 얘도 스토어 만들고 뭐 서비스 만들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연동 처리를 하는 애입니다. 예. 그냥 문법만 다르지 앵귤러, 뷰, 리액트 모두 다
데이터 연동 처리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게 많아. 그래서 배워야 될 것도 많아. 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SPA 개발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SPA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터디 맵을 이렇게 쫙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상당히 많죠. 네, 아마 여러분이 이것만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마 상당히 걸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총 1463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이거는 이제 12시간, 24시간 기준으로 나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학습을 하기 위해 최소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3으로 나누시면 총 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 맞게끔 나는 6시간씩 할 거야. 그러면 6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셋 중에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에 가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마스터를 하면 나머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끝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건 가이드일 뿐이에요. 제가 뭐 이게 맞다, 반드시 이건 룰대로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수가 없거나 혼자 하기 힘드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자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프론트 엔드 개발자 중에 SPA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터디 맵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저희 코딩 동네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글로 쓰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리액션도 좀 섞어가지고 해줘야 여러분이 좀 편하잖아요. 예,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는데 좀 바빠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저 변수부터 이제 하나씩 핵심 내용하고 미션을 푸는 형태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